이단 신천지의 위장 행사 만국회의가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됐습니다. 경기도청과 수원 월드컵 경기장 관리재단이 대관 허가를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측이 무단으로 경기장을 점거해 행사를 강행하면서 도청과 재단 측은 이들을 건조물 침입과 업무 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제69회 정기총회에서 양산교회 신수인 목사가 새 총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신수인 신임 총회장은 고신교단이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파워인터뷰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예장 합동총회의 총회장으로 섬겨온 이승희 총회장을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교주 이만희 씨를 신격화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목적의 신천지 위장 행사 만국회의가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됐습니다. 경기도청과 수원 월드컵 경기장 관리재단이 대관 허가를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측이 무단으로 경기장을 점거해 행사를 강행한 건데요. 도청과 재단은 신천지 측을 건조물 침입과 업무 방해죄로 고소하고 나섰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이단 신천지가 수원 월드컵 경기장을 무단으로 점거해 만국회의를 강행했습니다. 지난 11일 경기도청과 수원 월드컵 경기장 관리재단이 경기장 대관 허가를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점거해 행사를 진행한 겁니다. 신천지의 무단 점거는 행사 전날인 17일 밤부터 진행됐습니다. 음향 장비와 무대 장치를 설치하고 식수와 행사 물품을 경기장 안으로 반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습니다. 행사 당일 오전 경기장 바깥엔 정장을 입은 경호요원들이 약 5m 간격으로 배치돼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수많은 신천지 신도가 이미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 관중석에 자리를 잡았고 흰색 상의와 검은색 바지를 입은 청년들이 줄지어 입장합니다. 경찰 병력 1,300여 명이 출동했지만 별다른 제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불법 점거에 대한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고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경기장 한편에선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 등 신천지 피해 가족들의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대형 스피커를 설치해 신천지는 종교 사기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신천지의 불법 점거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무단으로 점거하고 이 행사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이 불법성이 강한 사입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이번에 되지 않나. 한편 신천지의 무단 점거에 경기도청과 월드컵 경기장 관리재단은 행사 당일인 18일 오전 신천지 측을 건조물 침입과 업무 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경기장 관리재단은 사용 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천지가 현재 주경기장을 무단 침입, 점거했다며 경기장 안전 및 관리 운영에 불편을 초래하고 재단의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에 우리가 무단 침입으로 고발을 했어요. 오전에 재단 쪽에서. 하지만 신천지의 불법 점거가 애초에 가능했던 것은 재단 측에 묵인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기도청 측은 확인되지 않는다고만 답할 뿐 분명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앞서 수원 중부경찰서는 17일 밤 무단 점거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경기장 관리 재단 측으로부터 재단이 문을 열어줬다고 전달받았다고 밝혀 재단 측의 묵인 의혹을 뒷받침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날 월드컵 경기장 관리재단을 항의 방문한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 측은 관련된 의혹에 대한 서면 질의를 전달하고 재단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제69회 정기총회에서 양산교회 신수인 목사가 새 총회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신수인 신임 총회장은 고신교단이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예장 고신총회 임원 선거는 지난해부터 교단이 자체 개발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의원들이 각자 휴대폰으로 선거 앱에 접속한 뒤 각자 부여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투표하는 방식입니다. 투표 용지를 이용할 때는 긴 시간이 소요되던 선거가 전자투표를 도입한 이후 불과 30분 만에 마무리됩니다.
이번 총회에선 양산교회 신수인 목사가 총회 대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총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신수인 신임 총회장은 구신교단이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이 힘들어지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인데 정말 교회가 사회 속에 칭송받는 그런 교회로 시험받고 또 칭송받는 성도로서의 삶을 이루어가는 이 일을 먼저 우리가 이루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금년도 주제를 정하게 됐습니다. 목사 부총회장에는 새순교회 박영호 목사가 단독 출마해 역시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고 경선으로 치러진 장로 부총회장 선거에선 윤진보 장로가 당선됐습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힘이나마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 고신교회가 원래 69회 총회 표제와 같이 교회다운 교회, 칭송받는 교회가 되도록 열심히 옆에서 보좌하겠습니다. 새롭게 임원진을 구성한 예장 고신총회는 앞으로 한 해 동안 예장 순장 측과의 교단 통합을 위해 구체적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고신총회는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순장총회와의 교류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순장총회와 교류를 진행해 왔는데 이번 정기총회에는 교류 추진위원회 명칭을 통합추진위원회로 변경해 활동을 이어가게 해달라는 헌의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고신총회가 순장총회와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역사를 비롯해 서로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장 순장총회는 일제시대 장로교단이 신사참배를 결의했을 때 함경남도 일대 교회들을 중심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한 역사를 지닌 교단입니다. 순장총회는 정신적인 면이 우리와 일치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 신사참배 문제나 교회가 어려웠을 때 같이 이렇게 신앙 정신을 나누었던 그런 정신이 우리와 동일한 면이 많습니다. 나흘 동안 진행되는 고신정기총회에선 한기총과 전광훈 대표회장을 2단 옹호단체와 2단 옹호자로 규정하자는 제안과 동성애 반대에 관한 내용을 법제화하자는 제안 등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교단들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정기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교단을 이끌 임원들을 선출하는 일도 정기총회의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오늘 파워인터뷰에서는 지난 1년 동안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 총회장으로 섬겨온 이승희 총회장을 만나봅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총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교단이죠. 예장 합동총회 총회장으로 계시는 1년 동안 아마 가장 의미 있던 일이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북 지원 사업자로 지정이 되셨는데요. 이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희 교단이 대북 사역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해왔지만 저희 교단에 독자적인 기구가 없었습니다. 기구가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네. 이번 통일부로부터 저희 교단이 대북 지원 사업자로 이제 허락을 받게 되었죠. 예. 그래서 교단이 전체가 네. 대북 사역에 헌신할 수 있다. 또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통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선교 사역에 좋은 출구를 우리가 지금 모색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죠. 네, 그러니까 그 교단 산하에 어떤 NGO가 통일부 산하에 등록을 한 것이 아니라 교단이 전체가 통일부 대북 지원 사업 파트너가 됐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가 총회장입니다. 그리고 그 정식 명칭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주력해서 하실 일은 어떤 걸까요? 저희들이 과거에는 평양에 이제 빵을 보낸다든지 빵 공장을 해서 식량 문제를 많이 했는데 남북 공통의 공통분모가 뭘까를 생각하던 중에 산림 녹화, 나무를 심는 것. 이 북한에는 굉장히 절실합니다. 참 민둥산이기 때문에. 그쵸. 예. 그래서 나무를 심는 것이 북한의 절실히 필요하고 그것이 곧 우리 남한의 이 기후 환경과 직결되기 때문에 나무 심는 사역을 지금 시작을 했죠. 특별히 유실수를 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그들에게 식량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무 심는 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남북관계가 좋아져서 그 산림 녹화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져봅니다.
지난해 불었던 미투 열풍 때문이었을까요? 예장합동교단에서도 총회 차원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셨어요. 이 이후에 일어난 변화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회적인 이슈이기도 했고 또 그렇죠.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각계 전문 강사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또 청소년 사역자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 교육을 했고 그건 한 번의 교육으로 끝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노회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교단적으로 이 교육을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가고 있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신학생들 또 신학교를 마치고 목사가 되는 분들에게 이것을 필수적으로 이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강도사 고시를 쳐야 되고 또 목사 고시를 쳐야 되는데 교단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면접을 강화했습니다. 이미. 아, 네. 그래요? 그래서 학교에 이제 수강 과목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 다음 학기부터 들어가나요? 네, 그것은 학교랑 조금 조율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부터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자. 이제 그렇게까지 지금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튼 한국교회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 성폭력 예방 교육도 반드시 필수 과정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자, 이 밖에도 교단장으로 1년을 지내시면서요, 뭐 여러 일들을 하셨을 텐데요. 가장 보람 있었던 일, 또 반대로 조금 아쉬웠다,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뭐 보람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 교단에 국한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교단이 좀 안정적으로 한 회기를 지나갔다, 큰 경랑이 없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에 보람을 좀 느끼고 아쉬웠던 것은 제 총대들과 우리 교단 산하의 많은 교회들이 많은 기대를 가져주셨는데 그 기대를 다 충족하지 못했다는 게 아쉬움이죠. 이 제도 전체를 좀 바꾸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도를 개선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이 사회의 이슈를 좀 선점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그 이슈 선점에 조금 뒤처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쉬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교단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의 협의체죠. 한국교회 총연합의 대표 회장으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자, 1년이 지나셨는데, 1년 정도 됐나요? 네. 네네. 소회를 먼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한국교회의 연합운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연합사역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런데 이 연합기관과의 소통이 굉장히 부재했다. 그것 때문에 어떤 시너지를 나타내지 못하고 각각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대정부, 대사회적인 그런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한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바람은 한국 기독교의 이 연합기구가 하나인 것은 원치 않습니다. 여러 기구가 있을지라도 좀 더 소통을 하고 공통분모를 찾아서 교회를 보호하고 또 교회의 소리를 내는 일에 이 소통과 연합이 더욱더 절실하다. 그런 면에서 많은 아쉬움을 갖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연합기구들과의 소통이 조금 아쉬웠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네, 총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을수를 통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해온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가 한국의료선교 역사와 의료선교의 미래를 전망해보는 의료선교대회를 개최합니다.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는 오늘 서울 영동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인천 주안 장로교회에서 제16차 의료선교대회를 개최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대회는 의료선교협회 창립 50주년과 의료선교대회 30주년을 기념해 함께 열리며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직종 전문인 1000여 명이 참석할 계획입니다.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제8회 교회 여성의 날 세미나를 열고 교회 여성들의 미래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리교 신학대학교 하희정 교수는 기독교 시민운동의 공간이 점점 협소해지고 있다면서 쉼없이 진화하는 사회와 달리 교회 안의 상황은 중세 신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 교수는 지금은 강한 리더십으로 움직이는 시대가 아니라 각자가 주체가 되고 참여자가 되는 집단 지성의 시대라면서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시민의 주체로서는 교회 여성들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은 부산에서 열린 브니엘 총회의 정기 총회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브니엘 총회는 믿음으로 견고한 자라는 주제로 제47회 총회를 열었습니다. 총회원들과 마음을 같이 해서 또 한국 교단의 귀한 발전의 아름다운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회의에서는 각부 보고와 임원 선거 등이 진행됐고 신임 회장으로 배종원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침례신학대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영성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또 광주의 세계노회 장로연합회는 연합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침례신학대학교가 학생들을 위한 영성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영성수련회는 학생들의 시간에 맞춰 하루에 3번 진행됐으며 다양한 강사들을 초청해 현 기독교의 상황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영성수련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신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좋은 목회자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일반 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훌륭한 기독교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남노회, 광주노회, 광주동노회, 세계노회 장로연합회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자는 주제로 연합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초청된 안희환 목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자고 설교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지만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27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